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3로서 이제 저희가 또 여름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 유형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에세이는 이 Contribution Community 에세이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우리가 한번 그 이력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력서 1. 이 아이는 10, 11, 12학년 동안 Math Science Tutoring을 했죠. 그 다음에 9, 10, 11, 12 동안 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Disability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Book Donation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력서 2 같은 경우에는 Disability Volunteering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9, 10, 11, 12를 했고, 그 다음에 그 Advocacy for the Blind, 즉 Volunteering이 아니라 그 맹인들을 위해서, 장님들을 위해서 무슨 사회 활동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12학년 때는 그 온라인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음성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쪽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둘이 되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또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양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 질문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땐 2번보다는 또 1번 유형을 비슷하게 충족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수학이랑 과학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하기 때문에 그 튜터링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다가 기부를 또 많이 합니다. 또한 음악도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고아원이나 노인시설이나 장애시설 가가지고 또 음악 기부를 하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하는 건 맞는데 질문이 되게 의문이 되게 많고 하는 건 맞는데 되게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연 이걸 다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요. 뭐 예를 들어 하나씩 들어가면은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항상 노란색이 문제점이죠. 우리가 레즈메 1, 이 아이를 보면은 문제점이 3가지 있네요. 하나는 이제 only volunteering. 우리가 예전에 제가 했던 그 동영상을 보면은 봉사라는 것도 3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크게 2단계, 3단계로 합시다. 첫 번째는 volunteering, 봉사 자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advocacy 활동이 나와요. 대변 활동. 그 다음에 대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address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problem solving, 리더십이 나오겠죠. 근데 레즈메 1, 학생 1, 그리고 대부분 이 내용을 시청하는 아이들은 이 3단계에서 첫 단계밖에 없어요. 봉사는 해요. 그리고 봉사는 제가 해요라는 걸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시간적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력서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에세이를 썼을 때 너무 부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시간 봉사해놓고 어떻게 그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진짜 caring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다가 말을 못해요.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력서 1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구성 요건들을 조금 충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question number 1, 봉사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volunteering, advocacy, and problem solving, 요 3단계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you're still at phase 1.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어요. 즉 문제는 뭐냐면은 you're doing what everyone else is doing. 봅시다. 한국 애들이 10명 있다고 쳐요. Math Science Tutoring 9.5명이 할 거예요. Donation 8명 정도가 할 거예요. Music Volunteering 한 70%가 할 거예요. Disability Volunteering 한 70%가 할 거예요. Book Donation 이거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좀 급증하는 그 키워드. 네. 근데 끝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티 에세이를 쓸 때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Math Science Tutoring을 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차별화시킬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한 방면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문제 3과 연결돼 있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10명 중에 그 10명에서 9명 중에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면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일주일에 5시간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여름방학 때는 진짜 많이 하는 애들은 일주일에 한 40시간씩 10주 정도 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력서 1쪽에 있다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남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한 방안 1. 시간적 투자를 하세요. 방안 2는 뭐냐면은 이력서 2에서 나왔어요. 방안 2는 뭐냐면은 단계 1 volunteering, 단계 2 advocacy, 단계 3 problem solving 이 과정을 지나가세요. 이해해 봅시다. 단계 1 disability volunteering 9, 10, 11년 계속하고 있죠. 단계 2 advocacy 시작했어요. 단계 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들한테 교육적 기여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그러면 음성으로 그 책을 제공하자. 이 아이는 초점이 잡혀 있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 단계별로 volunteering, advocacy, and problem solving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community contribution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뭘 할까? 11학년 때부터 이게 나오면 돼요.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학년 때 연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또한 5개 단계 exposure commitment, problem finding and advocating and problem solving 요 5단계 아까 말했던 그 3가지죠. volunteering, advocacy and problem solving. Where are you at the moment? 그래서 1차적으로 exposure and commitment, volunteering이죠. 시간을 늘리세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모로 한국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 투자의 문제예요. 공부에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잖아요. 90%가 공부에 투자하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머리가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똑같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시간을 50%밖에 투자 안 해요. 그리고 50%는 공동체에 활동해요. 여러분도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 시간의 90%를 투자해가지고 얻은 업적과 내 시간의 50%를 투자해가지고 얻은 업적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을 뽑을래, 2를 뽑을래요? 당연히 2를 뽑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는 나의 가치관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Phase 1, increase that time. 적어도 여름방학 때는 봉사 시간을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은 해야 됩니다. Minimum 10 hours a day. 10 hours a week. 5시간 하는 거 irrelevant.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advocate their problem. 여러분들이 exposure가 됐다면은 그들의 살고 있는 현실이 되게 안 됐다는 걸 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advocate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봉사는 나만 갖고 있을래. 나만 소유할래. 그래서 애들한테 안 가르쳐줘요. 얼마나 이기적인 애예요. 1명이 넘는 것보다 2명이 넘는 게 낫고 2명이 넘는 것보다 10명이 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진짜 이 꼬인 사고방식. 나만 도와야지. 나만 이거 써야지. 누구랑 같이 하면은 얘도 크레딧 받잖아. 내가 경쟁력에서 질 텐데. 그러면 이 아이는 봉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악용하는 거잖아요. 남용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 투자하고요. advocate 할 때도 많은 사람과 같이 하세요. Get that movement going. 우리가 뭐 근래에도 한국에서의 정치적 그 신인이 당대표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왜 됐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당대회 쓴 비용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몇 억이 아니라. He had followers.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에 대통령이 됐을 때 he had followers, online followers. 심지어는 트럼프도 대통령이 됐던 건 뭐냐면 he had followers. They all worked as a team, a group, big group. 여러분의 advocacy도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 명이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advocate 하면 advocate 하는 게 뭐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hey, participate, 참여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게 actual 문제 해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 특히 이 supplemental essay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identify where you are. 지금 1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가 부족해요. 시간 투자 먼저 해야 돼요, 이 아이는. 2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volunteering, time commitment 있어요. 그 advocacy 있어요. problem solving 있어요.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솔직히 voice donation 말고 기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성공한 아이는 1이 아니라 2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준비하고 여름을 계획했을 때 내가 1과 비슷한지 2와 비슷한지를 고민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가지고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써야 되겠죠. 계속 한번 봅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커뮤니티 에세이에서는 또는 컨트리뷰션 에세이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튜터 에세이 아까 얘기했죠. elderly center, music performance essay, developing country essay 뭐 어디 가가지고 봉사하고 일주일 동안 이런 소재를 갖고 아이들이 에세이를 많이 써요. 일단 그거 자체가 문제고요. 10명 중에 9명이 이런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단 소재 면에서 그렇게 특이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 안에서 또 발견되는 문제는 뭐냐면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 내용적인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건 튜터링 에세이입니다. Example 1. 나는 수학을 잘해.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남들한테 봉사하고 싶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온라인 러닝 머티리얼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의 그 실력을 향상시켰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흔한 스토리라인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해가지고 그거를 공유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얘는 좀 특이하게 온라인 러닝 머티리얼스를 또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의 실력을 키웠다. 그런데 이 글은 뭘 보여주는 거죠? I'm a good teacher? 나는 좋은 선생님이다? 이 글에서 뭐예요? 아니면은 나는 러닝 머티리얼을 만들었다? 뭘까요? 이 에세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 9명 중에 5명 이상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differentiate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방학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남들과 다른 그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에세이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지?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아래 걸 봅시다. I like math. 똑같아요, 시작은. I want to share them. 똑같아요.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튜터링을 하고 지금 현재 온라인 튜터링을 다 하고 있다는 것도 본인이 인식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근데 인터넷이 없는 아이들은 어떡하지?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와우, 걔네들은 그냥 버림받는 건가? 해가지고 he or she started thinking outside the box. 그래가지고 물론 온라인 러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즉 인터넷 연결도 잘 안 되고 인터넷 쓸 기계도 없고 이런 아이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기로 엑서사이즈 북을 만들기로 했고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북을 만들고 이들한테 가르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해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도네이션 뭐 받냐면은 컴퓨터 도네이션 받기. 뭐 KT나 SK에 전화해가지고 인터넷 막 설치해주기. 삼성에 전화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기타 컴퓨터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중고품 받아가지고 설치해주기. 그래서 오프라인도 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가지고 온라인 에듀케이션 계속 제공해요. 똑같은 튜터링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위에서 만족해요. 근데 위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애들은 그냥 봉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애들 에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engaging 뭐냐면은 얘는 volunteering만 한 거잖아요. 이해 보세요. volunteer 시작해가지고 advocate하고 problem solving까지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크기를 보지 마세요. 큰 단체 가서 할 필요 없어요. It can be about anything. 무엇이든지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time commitment, leadership, advocacy, problem solving.
그래서 내가 이 여름방학 때 이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에세이는 이 아이는 he or she is writing a winning essay. 이거는 진짜 she got into a good school. 네, 예시예요. 99.9% of the kids who wrote this type of essay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갔어요. 왜냐면은 딱 봐도 얘는 뭐 아닌데 그냥 억지로 한 건데 별로 한 게 없잖아. 이걸 써놓고 내가 우리 공동체에 기여했다. 이걸 써놓고 내가 대학교 가서 기여하겠다. Man, that is so wrong. 컨빈싱하지 않아요. 요 정도 되는 아이는 근데 이거 보세요. 어려운 게 없어요. All he did was spend more time. All he did was engage proactively. And all he did was raise one question.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질문 안 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은 되는 거지? 내가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Focus is on me. 내 중심적인 아이들은 요거예요. 근데 대상자 중심적인 아이는 요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럼 봅시다. 이제 여름 동안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세요. 일단 타임 커밋먼트는 쭉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시간 투자가 없다. 그럼 시간 투자하세요. 왜냐면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진정성이 나오니까요. 근데 나는 충분히 그래서 10시간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 그 사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Now take the initiative. 그 안에서 문제를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은 너 그 아이가 그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골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알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세요. 그리고 start that movement.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럼 go this way. 뭐냐면은 get more people involved. Produce actual benefits that benefits the beneficiary. 내가 베네핏을 받는 게 아니라 수혜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그걸 초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지금부터 원서를 넣는 11월, 12월까지 clearly identify where you are. 그리고 여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세이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학기로 돌아가는 순간 you don't have the time.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름은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if you're still at the time engagement, commitment, 여기부터 시작해요. 6월달, 7월달, 8월달. If you're here, 6월달, 7월달, 8월달. If you're here, 6, 7, 8. 그 다음에 연속해가지고 학교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에세이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좋은 에세이가 나오려면은 지금 제가 공통적으로 다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학교들이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걸 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구성 요건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디벨롭먼트가 있고 이러한 정도의 그 따뜻함을 보고 싶다. 근데 왜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whether it be the Y major essay, whether it be the community essay,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 구성 요건은. 그래서 여러분들 9학년, 10학년 내용을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 뭐냐? 첫 번째, 학교를 정해가지고 학교별 에세이의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요. 아웃라인을 잡는데 여기서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타임 프레임 안에서 제한돼 있겠죠. 그걸 먼저 쓰고 그러면 내가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30%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원서를 넣을 때 내가 어떻게까지 만들면 가장 좋은 에세이가 될까 해가지고 계획을 하세요. 아, 내가 요걸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오케이. 타임 커밋먼트가 더 필요하면은 오케이. 내가 요 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더 인볼브 됐다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애드보커시도 해야 되네? 그러면 내가 요런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실제 문제도 해결도 해야 되네? 그럼 요 과정에서 내가 문제 1, 2, 3을 어드레스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끝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그 집단에게 어떠한 결과가 예상된다. 계획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여름방학 계획 아닐까요? 그래서 여름방학 계획을 할 때 아까도 파트 1에서도 그랬고 파트 2에서도 그랬고 지금 파트 3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가지고 여름방학을 세우세요.
그리고 지금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쓸 때는 각각 구성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네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계획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누가 뭐 하나요?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왜 이 질문을 하죠? I don't know. 여러분들이 그건 더 잘할 거예요. Look at the essays.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보면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눴죠. 재밌는 얘기를 같이 나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씀에 있어서 여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서플리멘털 에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제시해 놓은 로드맵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고 에세이 잘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11학년 아이들은 11학년 끝난 아이들은 에세이를 써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은 전화, 디아이프랩이나 아니면 인터프랩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카카오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리고 저희 팀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3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4부는 저희가 항상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공통적으로 조금 많이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대답을 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5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